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과 일반 경찰대 편입, 그중에서 언어 리트 영역 해설을 맡게 된 권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 일반 경찰대 편입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모집을 하는데, 우리가 아니네요. 그죠? 경찰청에서 모집을 하네요. 자, 이제까지는요, 어떻게 했었느냐면, 전체 100명을 갖다가 전부 다 고졸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친구들이 시험을 봐가지고 수능처럼, 그래서 8월 첫 주에 시험을 봤었는데요. 아마 8월 5일께 뭐 이때쯤 시험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갖다가 100명을 뽑았는데 이전부터 이제 그 작년부터인가요?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느냐면 1학년 50명을 갖다 뽑습니다. 1학년 50명을 뽑아서 3학년 4학년 때 어떻게 되느냐면 3학년부터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되면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부터 수강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과목이 과연 어떤 과목이냐?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근데 이걸 갖다가 봤을 때요. 경찰청에서 외주를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 맡겨서 과연 어떤 문제가 적절할까. 대신 경찰청 쪽에서 요거는 직접 제가 전화 통화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했더니 거기서 답변하는 게 첫 번째 이제 경찰대, 요거는 일반 경찰 그 일반 대학생 졸업생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그 70학점 이수한 그런 학생도 편입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예전 과목은요. 수능 언어 플러스 피셋 공직 적격성 평가 그리고 법학 적성 시험 리트 요 세 개를 갖다가 묶어 가지고 시험을 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예. 그 피셋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이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피셋의 제목이 언어 논리입니다. 그리고 리트 같은 경우는 언어 이해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냐? 언어 논리가 뭔지, 그 다음에 언어 이해가 뭔지, 왜, 그리고 수능 언어는 뭔지, 요걸 어떻게 섞을 수가 있을까? 이분들이 원하는 건 여기에 이제 장점만 뽑아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을 때 그쪽에서 답변하기를, 요건 이제 사적인 답변입니다. 공식적인 건 무조건 용역 연구 결과가 끝나봐야 한다. 요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대답으로 들었을 때 그럼 과연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요게 이제 장점만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요. 뒤로 이제 쭉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줬는데 이 필기 시험을 용역을 준 이유가 뭐냐? 이분들이 문제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험 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이 정도 차원에서 쭉 좋은 것만 생각을 해서 아마 외주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 용역 업체까지도 제가 이제 어떤 업체인지 제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거 갖다가 말씀드리기도 힘들지만 전화 통화했을 때 느꼈던 점은 여기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조금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들께 문제는 과연 어떻게 내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리트 맡고 있는 게 리트니까 법학 적성 시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 70분 동안 30문제를 푸는데 거의 뭐 읽다가 지칠 정도로다가,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어떻게 풀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경찰대 일반 대학생 편입학 지원 자격입니다. 자, 70학점 이술한 친구들과 그리고 졸업생 중에서 40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체력 같은 경우는 아마 순경 공채랑 비슷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확히 제가 듣기는 뭐라 그랬느냐 하면 44세 이하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44세는 누구냐 하면 일반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아니고 그 시험을 같이 본다 그랬잖아요. 누구랑 현직 경찰분들. 경찰분들 중에서는 아마 시험 볼 때 44세까지 시험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정확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제 정확한 발표를 해야지 나오는 건데 대체로 일반 대학생은 40세 이하가 될 것 같다. 예. 그리고 추진 배경은요. 경찰대학 개혁 추진에 따라서 경찰대학 문호 개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편입학 제도를 도입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면 글쎄 지금 이제 경찰을 하면서 아니면 이것저것 많이 이제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실 그런 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친구도 경찰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착했어요. 예, 착했는데 희한하게 맨날 그 범죄자만 보잖아요. 사람 성격이 변하더라고. 예, 그리고 약간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합격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은 벼슬을 한 게 아니고요. 정말 국민의 민중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안내하고 인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역할을 맡으시는 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영화 좀 많이 보세요. 어떤 영화요? 감성적인 영화요. 맨날 범죄자만 보다 보니까 애가 성격이요. 조금 난폭해졌어. 예, 싫어합니다. 예, 이제 그런 걸 겪지 않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어떤 눈물 펑펑 흘릴 수 있는 그런 영화도 가끔 좀 보시기를 갖다가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자신의 어떤 감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2021년 5월 2023년도 편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했으며 재직경찰관 여기 나오네요. 재직경찰관 25명과 일반 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을 갖다가 선발해서 3학년 편입을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3학년 때 들어가서 나중에 나올 때는 계급장은 작은 무궁화 하나 있잖아요. 경위. 예, 일반적으로 이제 거의 그냥 흔히들 이야기할 때 파출 소장 직급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대학생 편입 전형 25명은 이공계열을 포함해 이거는 이제 자신의 전공 분야를 따지지 않습니다. 영어하고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두세요. 그리고 언어 논리 했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이공계열을 전부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수능과 같다. 이야기는 뭐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공계열을 갖다가 따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공계열을 따지지 않는 걸 갖다가 아마 수능에서 따왔다고 이야기하진 않을까.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문제에 비문학 출제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내는가 했을 때 인문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인문이나 인문 경제 그리고 철학 이런 쪽에 조금 강세를 보일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이공계통 이과 계열은요 과학기술 요 정도, 그리고 생물. 근데 생물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리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추세가 어느 쪽으로 나가느냐 하면 어떤 과학기술 원리 아니면 블루투스 이쪽이나 아니면 어떤 뭐에 하여간 구성 원리 이런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책들 많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모 대학교 이제 법대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법대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쪽이 없습니다. 그런데 논술 시험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엔 지금 논술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만약에 논술 시험에서 어떤 학원에서 배웠던 그런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요, 자기만의 생각을, 즉 신문 봐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언급했다, 신문에 있는 기사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면 자기는 합격시키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없고 전부 학원에 가가지고 배운 대로 거의 기계적으로 쓴 내용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런 시험지는 전부 한 장 한 장 옆으로 옮겨뒀다. 즉 왜? 탈락시키려고 그랬겠죠.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추세 자체가 시험 문제를 갖다가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대충 이제 어떤 분들이 들어가실지도 그 여기 그 용역 그 제안서에 보면은 이분들이 그 얘기를 해 줬어요. 예. 근데 그분들도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사는 분들이 다른 세상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현실 세계 지금 현재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 아니면은 뭐 과학기술 요쪽에 관한 것들 그리고 그 특히 경제 제재에서 그 많이들 어려워들 하세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용어 자체가 굉장히 그 생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안 씁니다. 예,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가 똑같은 말인데 요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또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수능 출제 기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낼 때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능 언어 영역을 갖다가 그게 이제 표준이에요. 그거 바탕으로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보시는 게 여기서 필기시험을 통해 법학, 행정학, 경찰학 등 인문, 사회계열 전문 지식을 측정하기보다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다음 보시면 연구에 목적해가지고요. 본 정책 연구는 일반 경찰대학의 일반 대학생 편입 필기 시험 과목 중 언어 논리 과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이다. 예, 요건 아까 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언어 논리라고 왜 이름을 붙였을까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국어가 있어요. 국어란 말은 한 나라의 국민이 쓰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 수능 같은 경우는 국어 영역이에요. 예, 그리고 또 피셋 같은 경우 공직 적격성 평가 피셋 같은 경우는 언어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다가 피셋하고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피셋 같은 경우 지문 하나당 문제가 한 문제입니다. 예, 그 얘기도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그렇게 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출제하시는 출제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또 그 지문 하나에서 뺄 수 있는 게 사실 그 수능하고 섞는다는 이유가 뭐냐면 한 지문당 거의 한 뭐 3문제 4문제 정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요. 자, 언어하고 국어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철저히 언어, 생각, 느낌 따위를 갖다가 나타내고 전달하는 데 쓰인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 또는 그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를 갖다가 이야기한다. 즉 수업을 했을 때 편입학 그 3학년 과정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3학년이라면 저학년은 아니잖아요. 책 자체도 어렵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나온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걸 바탕으로 두느냐? 제목 자체가 언어 논리다 보니까 그럼 논리는 뭔데요? 말이나 그래서 말이나 그래서 사고나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과정이나 원리. 경찰대는 뭐합니까? 수사하죠. 수사하면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추리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바탕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즉 피셋 때문에 피셋하고 똑같이 내려고 언어 논리라고 이름 지은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어떤 그 이런 추리 과정, 자 수사하면서 추리하는 거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능력을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이쪽에 탁월한 그 촉이라 그러죠. 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갖다가 뽑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래서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번 보면요. 자,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문이과 공통 과목인 영어, 그러니까 영어 열심히 해두시라고요. 그 다음에 언어 논리 필기 시험으로 경찰대 3학년으로서 수학하기에 공부하기에 충분한 사고력, 그 다음에 논리력 또 나왔네요. 측정하고자 한다. 자, 출제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은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능 언어 영역 어떤 거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그 리트가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수능과 피셋은 엇비슷하지만 피셋 같은 경우는 푸는데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됩니다. 시간상 엄청 빨리 풀어야 돼요. 그리고 수능 언어는요. 요거 같은 경우는 왜 넣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기서는 선택지 구성을 좀 따지 않을까. 그리고 요 수능 언어에 나온 내용이 이 뒤에 그 피셋에도 있습니다. 그 문맥적 의미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사전적 의미 찾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따오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이제 요게 경찰청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그 음성 파일을 갖다가 공개하려고 중간중간에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이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나중에 궁금하시면 경찰청 교육정책과 해가지고요 인터넷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화를 했더니 처음엔 이제 답변을 잘 못하시고 다른 분을 갖다가 바꿔주셨는데 그분 조목조목 예, 제가 굉장히 장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내지도 않으시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좀 짜증 나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가 그냥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짜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하다고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데 전화 통화할 때요. 계속 저한테 자제분이 볼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현직 경찰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자, 보시면 하지만 대략 이제 이게 문항수입니다. 그래서 경찰청 공식 답변인데요. 요거는 사적인 답변입니다. 아마 25문제에서 30문제 정도로 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5문제는 너무 적어요. 예,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가 변별력을 갖추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리트가 30문제니까 요것도 아마 30문제 정도 따라가지 않을까. 예, 수능 문제는 45문제입니다. 예. 자, 이 예시문항은 언제 나오느냐 물어봤더니 2022년 3월 4월경에 발표한다. 그래서 그 정확한 답변은 이 용역이 끝나야지 모든 걸 갖다가 정확히 답변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보고서 분석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너무 어렵지도 않고요. 쉽지도 않은 문제로 출제할 예정이다. 자, 이분들이 주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용역해서 이 예시문항을 만드는 쪽에서는 이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요. 너무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문제로 출제할 예정이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왜요? 이 뒤에 어렵지도 않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을 갖다 택할 겁니다. 제일 어려운 지문이 어떤 거냐면 리트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거? 수능 언어, 그 다음에 피셋, 그 다음에 리트. 근데 지문 자체는 리트 지문, 그 복잡한 지문을 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에 갖다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다가 지문이라도 읽어보시고 그 부분을 갖다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수능 언어 요거 갖다가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피셋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리트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다가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 문제, 지문 빨리 읽는 거. 예, 지문 빨리 읽어야 됩니다. 왜? 시간 안에 못 푸는 경우도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리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문을 다 못 읽고 푸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갖다가 되풀이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지문 읽는 연습하세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 기초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뭐가 어쨌다고 그래서 주어 서술어 찾는 연습 좀 하십시오. 요거는 어디에 써먹을 수 있다고요? 영어에도 똑같이 써먹을 수 있으니까 꼭 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그럼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시험이 출제자가 비공개다.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신도 없으면서 뭐하러 출제를 하느냐, 이 문제 내가 냈다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를 했더니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이제 이게 그분 얘기입니다. 저 목소리 흉내 못 내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한테 다른 분들이 가지고 뒤로 좀 문제를 빼돌리고 이번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좀 힘들다.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출제하시는 분들은 교수님입니다. 예. 그 교수님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인력 풀이요. 이 출제자 그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리트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보면요, 리트에 나왔던 특히 올해 수능 문제 같은 경우 그 지금 그 리트 출제하시는 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이 교수님들이 여러분 그 엄청 많습니까? 이거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자기 전공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수능 예를 들면 그렇게 지문을 갖다 쓰고요. 그걸 갖다가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반 그 검토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100명이 들어갑니다. 100명이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요. 거기에서 그 태클을 걸어요. 이 문제는 이래서 잘못됐다. 이래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태클을 걸고요. 2차로다가 또 80명이 들어가서 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나오는 문제가 수능 출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깔끔한 문제예요. 그리고 문제 내는 그 방식도요, 우리나라 모든 시험 문제가 아마 교육과정 평가원에 나온 그런 커리를 갖다가 커리큘럼을 따라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수능 문제 가격 이렇게 치면 나올 겁니다. 그것도 집어넣으려다가 이제 우선은 여기에 관련된 거니까 그거하고는 좀 별개니까 안 넣었는데, 수능 문제 한 문제 얼마가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문제당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이 문제들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 그 비교해 가지고 짚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게 연구 그 용역 제한할 때요, 4개월 동안 해가지고 2,800만 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안 집어넣습니다. 요거는 혹시 몰라서 일부러 안 집어넣었는데, 자, 그럼 수능 3문제가 안 돼요. 이 문제를 갖다가 만약에 용역회사에서 한 다음에 나중에 출제를 할 때 어떤 분들이 이 출제자로 들어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갖다가 어렵게 내는 교수님이면 요번 수능처럼 리트 출제하시는 분이 들어가서 이 지문을 쓰고, 나머지 그 뒤에 뭐 그 어디지? 뭐야, 수능 언어 고등학교 아니면은 대학교 그 강사님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이제 검토위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약간의 그 소일거리처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고 또 만들고 하지 않을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 여기 교수님은 꼭 들어간다. 외래 교수니까요, 강사님들도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수능 출제하시는 분들은 일당이 하루에 35만 원입니다. 자, 옛날에 이제 지진 났었죠. 지진 났었는데 거기에 따라 그것 때문에 요즘은, 옛날엔 30일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40일 정도 들어간다고, 요즘 근데 조금 줄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35일. 금액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버는지 계산해 보니까 한 1,35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숙식하면서 그 정도 돈을 받으시고 거의 감옥 생활이죠. 그래서 거기서 출제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출제를 갖다가 어떻게 그 수능처럼 철저하게 뭐 어디 저 강원도 쪽에 펜션을 빌려서 밖에 내부 수리 중 해가지고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들은 출제할 수 있는 지문을 갖다가 어렵게 그리고 깔끔하게 예쁘게 쓸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수능 출제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리트 근데 정말 잘 만드는 거는 그 수능 출제도 지문 자체를 잘 만듭니다만은 어렵게 만드는 거, 여기서 원하는 게 복잡한 지문을 원합니다. 그 복잡한 지문은 리트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지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그 부분은 직접 그 지문을 보면서 수능과의 차이점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실제 강의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하나 드릴까요? 수능 지문은요, 문단 구분이 명확히 됩니다. 리트 지문 그리고 핵심어가 딱딱딱 떨어져요.
그리고 문단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리트는요. 문단은 나눠져 있습니다. 얘네는 문단별로 요약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안 되는지 그거는 진짜로 현장 강의 때 지금 여기서 그거 한 지문 설명하면서 아마 지문 몇 개만 갖다가 여러분들 훑어보시면 얘네가 이렇게 내는구나. 걔네는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통째로다가 이거 전체를 갖다가 읽어보고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돼요. 선택지의 구성 방식, 선택지 구성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장 강의 때. 예, 지금은 조금 힘들고요. 그죠? 자, 논술과 서답형은 제한 사항이며 이게 뭔 얘기냐면요. 야, 우리 논술도 집어넣고 싶다. 예, 일반 그 대학교 논술처럼 집어넣고 싶다. 요건 아마 이 논술은요. 그 리트 때문에 집어넣는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말은 일반 그 대학 편입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편입할 때 논술은 보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그러면은 이 논술은 뭘 얘기하는 거냐? 예. 그 법학 적성 시험 리트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논술 시험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걸 다 따라한다고요? 요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서답형은요? 서답형은 어떤 거냐면 그 일반적으로 이제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논술과 서답형을 내는 이유가 뭘까 궁금히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나왔습니다. 서답형보다는 이제 논술 쪽에 치중을 해서 비중을 둬서 말씀드리자면 요건 여러분들 글씨 잘 쓰나 못 쓰나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예. 왜요? 아무래도 좀 경찰대학 딱 나오면은 좀 높은 신분 아닙니까? 그런데 글씨를 갖다가 개발, 세발 이렇게 쓴다는 건 조금 이상할 것 같으니까 글씨를 어느 정도 좀 잘 쓸 수 있느냐, 글씨 깔끔한 사람을 뽑겠다 이런 의도도 들어가야 있지 않나?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예. 근데 서답형, 요거는 근데 제 얘기 아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법시험 없어졌잖아요. 옛날에 그 신림동에서 어떤 강의까지 있었냐면 글씨를 갖다 쓰는데 글씨를 갖다가 예쁘게 쓰면서 빨리 쓰는 즉 한글판 필기체를 갖다가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논술 시험 본다는 이야기는 살짝 공부하면서 무시하셔도 되지만 글씨 연습은 미리 좀 해 두셔라. 요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답형 문제는 많이 못 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경찰청에 물어봤더니 그냥 이제 제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답형 문제는 거의 이쪽에는 없고요. 뭐 한국어 능력 한국어 교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 서답형이 마지막에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아마 글씨 잘 쓰나 못 쓰나 요것도 있고요. 요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피셋에서 그 추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리하는 부분을 좀 따서 문제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러면은 거의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되게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리트는요. 리트에서 뭘 딴다고요? 얘에서는 지문을 딸 겁니다. 왜요? 뒤에 나온다니까요. 복잡하게 내달라고요. 그러면은 피셋에서는요. 뭘 땁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는 추리를 갖다가 가져올 겁니다. 문제 형식도 다릅니다. 얘네는 한 지문당 한 문제. 얘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문제 대략 3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언어에서는 그럼 뭘 따오나요?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요걸 물어본다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조금 다 그렇죠. 어떤 거는 이해 못하고 푸나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럼 지문을 공부할 때는 요걸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마 수능 언어에서는 요것도 좀 따올 것 같습니다. 선택지 구성이요. 선택지. 선지도 따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를 짬뽕 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추리는 아마 아까 봤던 것처럼 서답형도 여기서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 왜요? 추리해내는 그 과정을 갖다가 하나씩 보기 위함이겠죠. 다음 거 한번 보면
요거 했고요. 그래서 그 제한사항이며 모든 것을 갖다가 용역업체의 결과물을 보고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한 공식적인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 보시면 또 나오네요. 예, 이공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언어 논리 시험의 타당성과 변별력을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특히 국어란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국어 과목을 통해 국어 과목이란 얘기는 여기서는 수능 쪽이겠죠, 그죠? 예, 수능 쪽에 있는 거.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비문학만 냅니다. 예, 독서 영역만 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고등사고력, 논리력을 측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출제 분야, 문항의 구성, 문항수, 그리고 객관식, 논술형 등 서답형도 들어가겠죠. 예시문항 등 구체적 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주었다. 자, 위에 보시면 과업 지시 내용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시험 구성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가 역량, 즉 요거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국어, 그래서 요거는 45문항 80분을 시험을 보고요. 공직 적격성 평가, 언어 논리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하나 푸는데 1분도 안 걸릴 정도로다가 쭈쭈쭉 풀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법학 적성 시험 언어 이해와 논술이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를 갖다가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논리력 키우는 공부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키우느냐? 선택지 보고 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좀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뒤에 넣어놨습니다. 자, 문항 분석을 통해 각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 및 경찰대학 편입학 시험의 적용 방안을 연구했다. 그리고 경찰대학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언어 이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했는데 중요한 건 언어 논리 도입 목적이다 해가지고요. 요겁니다. 복잡한 지문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서 따올 거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나머지는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왜 교수님이라 그랬느냐? 이분들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디 있습니까? 뒤에 또 있습니다. 자, 복잡한 지문을 갖다가 읽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그리고 통찰력 있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다가 바탕으로 한다. 통찰력 있고 집중력 얘기하겠죠, 그죠? 이해하는 능력.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없네요. 빠른 시간 안에. 됐죠? 빠른 시간 안에. 자, 이 통찰력을 갖다가 빠른 시간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네요, 그죠? 다음, 정보를 구성하고 다루며 그로부터 합당한 추론을 갖다가 이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추론을 갖다가 이끌어낸다.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피셋에서 못 따온다고요? 추론하는 거. 그 문제 따온다 그랬고요. 또 타인의 추리와 논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 등을 검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서답형 문제 출제는요. 일반적으로 주요 요거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거기서 나온 용역 지시서를 갖다가 그대로 갖다가 일부러 넣고 요걸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단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제가 그 경찰청에 전화해서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자, 주요 대학 편입학 시험에서 논술 현황 및 논술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을 갖다가 밝히고 말씀드렸죠. 편입학 시험에서 논술 없습니다. 경찰대학 편입학 언어 논리 시험 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출제 범위 국어 분야 내용, 행동 영역과 영역별 평가 요소, 기술 등을 통해 언어 논리 시험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한다. 이제 이 명확히 하는 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인문계열이나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등 전공에 따른 유분류의 요소를 갖다가 배제할 수 있는 시험을 설계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도 되게 좀 재밌는 게 인문철학 같은 경우는 문과 친구들이 조금 쉬워하고요. 반대로 이과계통 친구들은 좀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은 문과 친구들은 어려워하고 이과 친구들은 쉬워하고. 근데요, 자세히 보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과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유리한 게 과학기술이나 이런 부분 보면요, 익히 들어왔던 즉 문과생에게는 조금 생소한 것들이 금방 보고 이거 어떤 내용이었지 해가지고 푸는데 훨씬 더 그 이점이 많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대학 수영 능력 등 국어 과목
출제와 관련하여 요거 이제 표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영역별 평가 요소를 갖다가 기술한다. 자, 이게 대학 수능 시험 수학 능력 시험 낼 때 이렇게 요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낸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독서 능력은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다양한 정보라는 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인문, 사회, 과학기술, 기술공학, 예술, 생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요거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어딜까요? 어디겠습니까? 리트 한지 지금 한 거의 1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예, 요거 제일 잘 나와 있는 건요, 수능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수능 문제 지문만 아니면 프린트 하셔가지고 다른 거 없습니다. 지문만이라도 읽으세요. 그게 공부 방법입니다. 왜요? 배경 지식 쌓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뭡니까? 다양한 글을 제재로 하여 독서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어휘력도 중요합니다. 시험 못 보는 이유 중에 제일 그 성적 올리기 힘든 수험생이 누구냐면 어휘력이 약한 학생들입니다. 예, 어휘력 약하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요거 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선택지는 구성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예, 문제 풀면서 말씀드릴게요. 리트 문제 제가 작년 2022학년도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 설명문, 논설문, 서사문, 보고서, 생활문 등 다양한 유형을 갖다가 활용하여 출제하되 대체적으로 여기 나오는 거 거의 없고요. 그냥 비문학 지문만 보시면 된다. 지문에 포함된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의 수준과 범위가,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애들 수능 출제할 때 이렇게 한다. 그런데 지금 출제하는 그 언어 논리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내라. 그럼 고급 교육 과정은 빠지겠죠, 그죠? 이거는 뭐 여러분 대학 과정 이렇게 바꿔야겠죠. 행동 영역입니다. 추론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포적, 함축적, 문맥적 의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앞뒤 요거는 이제 그 핏셋에 있습니다. 구멍 뻥 뚫어 놓고 요런 문제. 예, 여기에 들어갈 말, 적당한 말 찾아라. 아니면은 어떤 밑줄 그어 놓고 이거의 그 문맥적 의미, 요거 파악하는 방법, 요것도 문제를 낸다. 요런 얘기입니다. 전제나 논 거, 그 다음에 전후관계, 그 다음에 필자의 견해, 주장, 의도를 갖다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낸다.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 나온 걸 갖다가 바탕으로 했을 때 요거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 문제를 갖다가 낼 수밖에 없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독서 문제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 피셋 같은 경우도 그 2021학년도 건가요? 그래서 갑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그 예시문항이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서른 문제라고 했을 때 요걸 갖다가 나눠 보면 한 지문당 지문이 5개 정도가 되는데 하나당 그 15개 문제 정도를 갖다가 3문제씩 냈을 때 15개 문제를 내는데 그럼 나머지 문제는 뭐로 채울 것인가? 요거는 뭐 제가 고민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지문기를 좀 길게 하고 여기다가 추론 문제, 피셋에서 추론 문제 몇 개 갖다가 집어넣고 어쨌든 문학은 없고 여기는 비문학, 독서 부분만 문제를 내니까요. 그런 부분. 그래서 문제 그 구성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낼 것인가 혼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지문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내서 25문제로 줄이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적합한 문항 형태나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용역을 다 준 상태라서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 수도 지금 아직 안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대략 30문제일 것이다. 그중에 뭐 피셋 유형 10문제 아니면 뭐 또 리트 요쪽에서 한 10문제 한 12문제 요 정도 따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거의 뭐 수능 그 국어 영역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리트는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리트 지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철학, 법학, 경제학, 사회학, 과학, 기술, 역사 이 정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요것도 지문만이라도 읽어 보셔야 된다. 요거는
경찰청에 전화했을 때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하기를 이거 비공식적인 답변입니다. 논리나 논증은요 일반적으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공부해서 정확히 뽑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복잡하게 낸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그 논리적인 영역이나 논증 그 부분을 갖다가 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지선다형, 요거 아마 오지선다형으로 그대로 간다. 그리고 제시문은 거의 2000자 정도가 됩니다. 한 지문당 3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70분 내에 지문 10개를 갖다가 읽고서 써야 되기 때문에 답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평소 지문을 갖다가 빠르게 읽으면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책 읽는 건요, 여러분 공부할 때요, 처음에 한번 지문을 갖다가 이제 꼼꼼하게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 있고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문제 하나 읽으면서 지문을 갖다가 2번 정도 읽는, 굉장히 빨리 읽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두 번째 빨리 읽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읽을 수 있느냐?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눈으로 읽지 마세요.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입으로다가 읽는 것도 연습하십시오. 입으로 읽으면요, 내가 이 위에 읽을 때 눈은 이 밑에가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읽는 걸 갖다가 엄청 빨리 읽는 걸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된다? 눈으로 읽는 건 더 빨라진다. 읽을 때요, 입으로 읽으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슬러시 가면서 끊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피셋, 여기서는요 지문당 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추리 문제를 가져올 것 같다. 시험을 보는 건 이제 모두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언어 논리, 목적 및 출제 방향에 맞춰. 자, 목적은 뭐 다양한 대학교 3학년 경찰대학교 3학년에서 수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언어 논리 과목은 인문사회 과학기술을 해가지고 다양한 학문적 학제적 소재를 활용한다. 그래서 언어 이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나오네요. 복잡한 지문 써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자, 집중해서 읽고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정보를 구성하고 다루며, 이는 뭡니까? 정보 구성하고 다룬다. 이거는 추리하는 문제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합당한 추론을 이끌어내는 능력,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다른 사람이 추리와 논증을 평가하는 능력을 검증한다. 자, 이 용역 업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발주 줬을 때요, 여기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박사급 인력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박사급 인력이 들어가면 5점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소한 2명 이상. 그 위에는 이제 1명인데요. 최소한 박사급 없으면 석사급이라도 있어야 된다. 2명 이상. 그래서 책임연구원을 포함한 연구원 구성인원 전체를 갖다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관련 분야 박사학위, 석사학위를 갖다가 받은 분들이다. 요 얘기는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전문가를 갖다가 기존에 출제했던 분들을 갖다가 또 출제위원으로 모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어디 있는데요? 여기 끝에 보시면요, 유사연구역, 용역을 갖다가 했던 그 수행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위에 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에 뭘 쓰느냐 하면 유사용역을 씁니다. 결론은 뭐예요? 저 리트 출제했었는데요. 그럼 출제위원 가능합니다. 저 피셋 출제했었는데요. 그럼 출제위원 가능합니다. 저 수능 출제했었는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자, 고등학교에서 아니면은 중학교에서 애들 내신 문제 만들었는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냈던 사람이 또 낸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냈던 사람들이 냈던 지문을 갖다가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죠. 어디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수능 비문학 지문, 또 리트 지문, 피셋 지문, 지문만 읽는 연습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은 읽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 푸는 능력도 향상될 거라고 봅니다. 자, 잠깐 여러분 스킵하시고요.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요거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잠깐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내용 자체가 뭡니까? 2022학년도 리트 언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푸는데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그냥 읽는 속도만 빠르면요, 얘 같은 경우 거의 한 45초 안에 풀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예, 다 푸셨습니까? 예, 다 푸셨으리라고 푸셨을 거라고 보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답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읽을 때요, 좀 글을 빨리 읽는 연습을 좀 하시라는 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뉴딜에 대한 기억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나왔어요. 기억이 보일 반응을 보인대요. 이 얘기는 뭡니까? 유정물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걔가 지금 이 글을 읽고 보이진 않죠. 그렇다면 기억은 누가 나와야 돼요? 사람이 나와야겠죠. 무슨 소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억, 어떤 인물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왜요? 근데 이것만 보고 어떻게 풀어요? 지문 봐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쭉 보시면요, 내용 한번 쭉 보세요. 자, 금융개혁에 초점을 맞춘 1차 뉴딜은 경영자들과 지배자들에게 주주에 대한 신인 의무를 갖다가 부과함으로써 모르는 말이 있죠. 어떤 거 있습니까? 저도 몰라요. 신인 의무 뭔지. 하지만 공부하면 나오겠죠. 그죠? 신인 의무가 뭔가, 내가 모르는 말은 무조건 핵심어다. 이해되십니까? 자, 주주의 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원칙을 확립했다. 노사관계와 했다 끊고요. 노사관계와 사회보장 등의 분야로 개혁을 확장했던 2차 뉴딜은요, 핵심어가 뭡니까? 여기서 1차 뉴딜이 핵심어가 되고요, 2차 뉴딜이 핵심어가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들의 재반 권리를 합법화했고, 실업수당의 보장 수준과 기간을 강화했으며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뭐야? 실업수당 보장해줬다. 좋대죠.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했다. 이게 핵심어가 되겠네요. 그죠? 다음, 그럼 1차 뉴딜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주의 재산권이 보호한다. 중요하네. 이걸 확립했다. 그러면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주어가 빠졌네요. 누가요? 경영자들, 지배자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냥 하나, 웬만하면 조금만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차 뉴딜은 경영자들, 또 주주의 재산권 보호 원칙 확립, 이렇게 되겠네요. 핵심어를 자르면 이렇게 되고요. 또 뭡니까? 2차 뉴딜. 2차 뉴딜에 관한 내용은 지금 얘네가 이게 문제야. 뭐냐면 2차 뉴딜은 원래 얘가 이게 어디 나와야 돼요? 이 뒤에 나와야 되죠. 그런데 말의 순서를 갖다가 잘 바꿔줍니다.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이거 리트 지문 풀 때요, 그 지문은 항상 어렵게 내려면 이렇게 내요. 거꾸로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안 집어넣어줘요. 왜요? 헷갈리라고. 예. 그럼 앞에 내용은 사실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2차 뉴딜은 노사관계와 사회보장 등의 분야로 개혁을 확장했다. 그런데 그 확장의 내용이 뭐냐? 어떤 건데요?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했다. 이렇게 끝나요. 이해되십니까? 뒤에다 보면 이러한 1차 뉴딜과, 줄 안 보이나요? 예. 이러한 1차 뉴딜과 2차 뉴딜의 차이점 때문에 뉴딜은 흔히 체계적인 청사진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마련된 일관성 없는 정책들의 연속이었다고 평가받는다. 보세요. 또 보기 있는 말, 얘가 똑같은 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요? 헷갈리게끔요. 근데 여러분 선택지 쭉 보시면요, 문제 푸는 선택지 읽는 순서도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다가 내는데 보기 문제를 갖다가 열심히 만들었어. 여러분들이 출제자예요. 그런데 딱 보고서 이거 딱 봤는데 1번이 답이야 이러고 툭 치면요, 예, 출제하면서 고생했던 의미가 없겠죠. 되게 실망스럽겠죠. 왜요? 내 문제는 사람들이 엄청 집중해서 푸는데 고생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요, 1차 뉴딜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1차 뉴딜 이렇게 나와 있고요, 1차 뉴딜 같이 묶고요, 2차 뉴딜은 여기 있네요. 그죠? 세 번째 1차 뉴딜과 2차 뉴딜입니다. 자, 1차 뉴딜 보시면요, 지배에 의해 회사가 약탈되는 것을 막기 위한 회사법 영역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 회사법 영역, 회사법 아십니까? 저 몰라요. 예, 그러면 얘는 지문 보면서 하면 돼요. 뭔 소린지 이해되십니까? 제끼라고요. 예, 이따가 확인하라고요. 그 다음에 2차 뉴딜은 주주이익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도록 원칙을 확립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얘기는 맞죠?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주이익을 위해 회사가 운영되도록 하는 원칙. 예, 요건 설명드렸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1차 뉴딜은 경영자들 주주재산권 여기 나왔고요. 그래서 얘는 맞으니까 넘어가고요.
3차 뉴딜 해가지고 2차 뉴딜 주주재산권이 사회이익에 자리를 양보하도록 만드는 거, 즉 뭡니까? 예, 주주재산권 이거 말고 사회보장제도니까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넓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주주재산권이 사회이익, 그러니까 사회이익이 훨씬 더 크다.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4번입니다. 2차 뉴딜은 회사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회사법 바깥 영역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회사법 모른다니까요. 제끼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보기 있는 내용과 확인하면 벌써 우리는 몇 개가 지워집니까? 얘네 두 개는 지워지네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5번 봐야죠. 1차 뉴딜과 2차 뉴딜 잘 안 보이시죠? 괜찮습니까? 그럼 화면 앞에 걸로 보세요. 1차 뉴딜과 2차 뉴딜은 준공공회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넘어갈게요. 변화를 추구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일관성이 있다. 1차 뉴딜 뭐라 그랬습니까? 얘는 일관성이 없는 정책들의 연속이었다. 정답 5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얘를 갖다가 지문을 보고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도 바로 해결할 수 있는지 보기 나온 문제는 거의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리트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요렇게 그냥 가질 수 있는 문제, 그냥 내가 바로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정도를 갖다가 리트 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5개 정도를 줍니다. 서른 문제 만약에 언어 논리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을 때 몇 문제나 그렇게 될까요? 서른 문제면은 적어도 그걸 갖다가 5단계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거의 제일 어려운 문제 5문제, 그 다음에 맨 밑에 문제 한 5문제 정도는 그냥 주는 문제고요. 게다가 한 7문제 정도 7문제 뭐 이 정도는 요거는 조금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 아마 그런 문제를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부터 먼저 공략을 해야 돼요? 그냥 보고 탁 나오는 문제요. 이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그냥 멈췄다가 바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다 푸셨습니까? 자, 보시면 뭐라고 나왔느냐, 얘도요 육근을 바탕으로 보기 상황에 대해 추론했대요. 이제 이런 문제를 낸다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추론을 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로봇 A가 바둑에서 최고수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고 누가요? 핵심어가 뭡니까? 여기서 주어요. 뭐가 어쨌다고요? 로봇 A가 핵심어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뒤에는 뭐가 돼요? 인간 B가 되겠네요. 그럼 중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딱 나눠서 이쪽과 로봇 A와 B를 양분해 주는 겁니다. 자, 보고 함께 기쁨을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택지 보시면요, A에게 누군가를 이기려는 본능이 있다면 얘는 로봇이죠. 인공적인 거죠. 얘는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본능은 누가 가졌습니까? 인간이 가졌죠. 그죠? 그럼 인간이 가진 거 이거는 뭡니까? 자연적인 거죠. 자연적인 거죠. 그럼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정, 진정하다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거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자연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되십니까? 밑에 보시면요, 자, A 기쁨이 적절한 입력 자극과 적절한 입력 자극은 이건 뭐예요? 인공적인 거죠, 인위적인 거죠. 그 다음에 것이라면 A 기쁨은 진정한 건 뭡니까? 자연적인 거 이렇게 되죠. 정답 그래서 몇 번입니까? 2번이 됩니다. 나머지도 지금 설명해놨습니다. 3번 A가 바둑 위에 다양한 영역에서도 인간처럼 뭐예요? 자, 자연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뭐야? 진정한 또 나오네요. 그래서 얘도 자연적인 거 이렇게 되죠. 또 A나 B나 뭐야? 기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기뻐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눈으로 봐도 선택지 구성이 이렇습니다. 하나는 누가 봐도 그냥 다 맞는 얘기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거 항상 몇 개예요? 5개 다 헷갈립니까? 아니잖아요. 2개밖에 안 헷갈려요. 항상 보면요, 지우다 보면. 그래서 팁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내가 읽을 때 애매모호한 건 답 아닙니다. 딱 떨어지는 게 답이에요. 무슨 소린지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B가 A 기쁨을 알게 된 것은 신체 반응이나 표정 때문이겠군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알게 된 건 그 반응을 보고서 했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누가 봐도 얘는 그냥 제껴지는 그런 선택지였습니다. 나머지 여기에서만 보기 보고서 지금 찾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리트 언어 이해 여기에 나온 문제였습니다. 그럼 다 이렇게 쉽게 내나요? 아니에요. 지문 보는 거 또 공부하는 방법 이걸 갖다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낸다고요? 수능 같은 경우는 문단별로 딱딱 떨어지는데 리트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하나의 통입니다. 통. 이걸 갖다가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문제를 만드는 선택지 구성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차이점 갖다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실제 강의하면서 지문을 보고서 하나하나 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건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지만 여러분 큰 내용은 제가 어떠한 내용을 갖다가 다 세세하게 답변 드렸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예시문학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프리로다가 하나씩 해드리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시문항이 너무 늦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 하라고요? 공부하세요. 어떤 거요? 리트 공부하세요. 어쨌든 여기서 경찰청에서 원하는 게 복잡한 지문을 갖다가 원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복잡한 지문을 갖다가 읽고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키우십시오. 어휘력도 키우시고요. 신문도 좀 보시고요.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어디서 어떤 것이 날 것 같다.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경찰청에 전화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 못 드린 게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문제 푸는 거 사실 보니까 그렇게 안 어렵죠. 해보면 다 됩니다. 이걸 갖다가 꼼꼼히 찾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T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진짜 실제 현장 강의에서 뵐 수 있기를 고대하며 여러분들 갖다가 합격의 문으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입니다.